작년에 TSMC 같은 그림이 올해 하이닉스한테서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죠. 지금 기술이 초격차 상황이에요.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캐파 증설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월 10,000장에서 20,000장 정도의 더 추가 캐파가 필요하지 않을까.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주도하잖아요. 오픈 AI용 HBM 이것도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애드되는 물량들이 계약 조건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월간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에 하이닉스를 바이콜을 하셔가지고 근데 네. 정확한 타이밍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주가도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에 좀 어떻게 보세요? 국내 시장에서 좀 그래도 반도체 쪽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업황 보면 이게 뭐 도저히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잘 나왔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주식은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뭐 3, 4월 조금 더 길게 가면 뭐 한 올 상반기까지는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는 또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뷰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는 네네. 아니지만 상반기에는 해볼 만하다. 네, 상반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소부장 쪽에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요즘 뭐 시세가 좋은 거 보면 결국은 뭐 제가 월간 아시는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긴 한데요. 네네. 좀 이제 말랑말랑한 거. 어허. 우리가 뭐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가 열심히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한테는 수혜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낙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도 비어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비어 있고 약간 훅 불면 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게 보통 DSP나 IP 뭐 이런 쪽들이 좋았고요, 분위기가. 우리 뭐 대표적으로 에이직랜드, 뭐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이 요게 제가 이제 사실 조회수는 잘 안 나왔지만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이게 그 전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실리콘 포토닉스가 없이 그냥 이제 그 어떤 방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패키지를 대면적으로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놨었는데 그 사이에 반도체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서버 렉, 통신 간의 어떤 병목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실리콘 포토닉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TSMC의 CPO라는 기술, 코 패키지 옵틱스라는 이런 기술들이 더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유리기판 쪽도 더 많은 빨리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여전히 시세가 좋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HBM, 그쵸. HBM은 정말 이렇게 수요가 계속 더 나와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수요가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HBM부터 좀 여쭤보면 HBM의 수요가 뭐 일단 지난 시간에 브로드컴 때문에 아마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웬만한 지금 뭐 조사기관에서는 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요만큼 생각했는데 좀 계속 더 나오고, 업사이드가 그러면. 나오면 이게 이제 주가로는 훨씬 좋아지는 건데 네. 마이크론이 원래 올해 한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추가 상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300억, 뭐 360억 달러 이 정도까지 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진짜 세게 보는 쪽은 올해 한 400억 달러 가까이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400억 달러 네. 정도의 HBM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올해만. 아니면 올해만. 네. 네. 그럼 연간으로 그 정도 되는 거고 연평균 성장률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3, 4년까지는 4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40%씩 네. 성장하는 네네. 그런 시장에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긴 한데 최근에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요게에서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어때요? 우리가 작년에 TSMC에서 봤던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간 아신 시간에 네네.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례없이 좀 세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때가 이거 올해는 작년에 TSMC 같은 그림이 올해 하이닉스한테서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죠. 그때는 이제 브로드컴 이야기했었고 이제 마벨이 오면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까 했는데 그 사이에 스타게이트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스타게이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물을 쏟아내면 네. 물이 쭉 흘러나오면서 이제 폭포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물의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은 데이터 센터 들어가려면 반도체 많아야 되고 어차피 지금 HBM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근데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기술이 초격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TSMC가 작년 초만 해도 이 정도면 제조업체가 정말 뽑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뽑은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잖아요. 독점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경쟁 업체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이 전혀 못 따라와 주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고 선단 공정에서는 거의 뭐 3에서 8%씩 계속 올렸고 그리고 코버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10에서 20%씩 정말 뭐 분기마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 그림을 올해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기대하는 건데 그 이유는 후발 업체들이 못 따라와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HBM 밸류체인에 들어오는 게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 네. 마이크론도 지금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론하고도 적어도 1년의 기술 격차는 난다라고 봐야 되고 삼성하고는 거의 1년 6개월 이상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 초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일단은 저 위에서 물이 쏟아졌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물이 이제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할래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계약 수주가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 뭐 또 이러다 그냥 증설을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고 그런 뉴스들을 이제 계속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뭐 일단 작년에 3.5배 증설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HBM 캐파가 월 10만 장 정도였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 당초 목표는 하이닉스가 이제 40% 캐파 증설을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월 14만 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막 브로드컴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삼고초를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월 17만 장으로 이제 3만 장을 추가를 한 거고요. 네.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캐파 증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16단을 달라 마벨에서. 마벨이 하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용 이제 트레이니움 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월 10,000장에서 20,000장 정도의 더 추가 캐파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마존이 지금 그 수급 계획을 보면 그쪽 그 에이식 자기네들의 자체 에이식 수요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거의 70% 이상 지금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면 HBM이 더 필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주도하잖아요. 그럼 오픈 AI용 에이식에 들어가는 HBM. 예, 이것도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계속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이제 10만 장이라고 했는데 네네. 한 40% 증가하면 14만 장.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브루컴이 와가지고 더 해달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17만 장. 17만 장. 네. 또 이제 1, 2만 장 더 하면 네. 두 배 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이제 우리도 못 하는데 없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증설해 주는 거에 할 때 가격을 싸게 받으면 살 리는 전혀 없을 거고. 그렇죠. 가격은 지금 우리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수요처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 수요처가 많아지는 게 진짜 좋잖아요. 근데 원래는 TSMC 가는 거, 엔비디아 가는 건데 브로드컴 나왔고 마벨 나왔고 오픈 AI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Q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월 네. 10만 장에서 14만 장, 17만 장, 뭐 20만 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애드되는 물량들이 계약 조건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의 질이나 아하. 어떤 계약 조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HBM 계약이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한 물량대로 가격대로 사가야 되죠. 만약에 그러면 그 A식 업체들이 너무 HBM을 구하기 힘들어서 나는 그럼 1년 6개월 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입장에서는 또 바꿔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1년 6개월짜리 계약이면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면 TSMC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TSMC 실적을 보니까 AI 쪽의 그 매출이 스마트폰 쪽의 매출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매출 비중이 50%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AI 얘기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은데 하이닉스도 그런 날이 곧 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작년 4분기에 이제 한 8조 원 정도, 8조 1천억 정도 이익이 나왔잖아요. 8조 800억 정확하게 나왔는데
HBM 매출 비중이 40%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HBM의 이익 기여도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만간 50% 넘어갈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60% 간다 그러면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반도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할 때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못 주는 이유가 너 올해 진짜 많이 벌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였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아니 1년 6개월씩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좋은 환경인 거고 참 이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시총이 거의 딱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야, 하이닉스가. 절반까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바뀔 수도 있다. 향후 바뀔 수도 있다. 1, 2년 안에.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2등 업체가 1등을 따라잡는 그 변곡점에서는 네. 그게 엄청나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애플이 기존에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를 제치고 1등이 됐을 때 그게 우리가 그냥 뭐 기존 1등 조금 업체보다 올라가고 조금 이런 게 올라 이게 아니고. 아니고 정말 몇 배 수준이 나버리는 거고 맞아요. 이 밀레니얼 시대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인텔의 시총이 엔비디아의 20배가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의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뭐 그게 왜냐면 네. 1등이 갖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1등이 갖는 프리미엄을 누구한테 왕자를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근데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막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단기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생각보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단기로 좀 투자하신 연초부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긴 했어요. 뭐 네. 그런 수급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롱텀 머니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결국 저는 올 상반기 SK 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많아요. 여전히 메모리 업체고 이제 실적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못 줘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존 관념을 깨는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더 높은 멀티플을 줘야 돼. 이 회사는 메모리의 파운드리야. 이런 그 컨셉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로 가는 거죠. 메모리의 파운드리. 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이닉스가 그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우리나라 증시의 유일한 희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잘 해주길 바라고 지난달에 어쨌든 월간 하신에서 이제 처음에 바이콜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바닥이었고요. 지금 한 2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이어서 뭐 세론도 나오고 조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삼성전자가 좀 고민입니다. 이건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거의 바닥은 확실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투자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삼성전자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냥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짧고 강하게 뭔가 에너지가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그게 조금 전에 이거 촬영하러 오면서 제가 택시에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네네 뭐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스타게이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시장이 전방 시장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뭐 기술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잡을 시간이 오겠지만 그때 먹을 파이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기술을 쟁겨놓고 후발주자가 올라오면 예전에 이제 삼성이 하던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유를 부리잖아요. 뭐 HBM4 같은 경우는 삼성은 1C DRAM을 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1B를 그냥 기존에 써서 오히려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C 올라오면 나도 바로 1C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면 삼성전자가 과연 막상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다고 하고 한들 시장이 녹록한 상황일까? 특히나 AI라는 거는 속도전, 철저한 속도전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인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삼성전자 비중은 그냥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낫다. 이렇게 오히려 더 지난달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생각이 컨빅션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다른 이제 그 다양한 걸 하는데 이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다른 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게 워낙 이쪽 미국에서 왁자지껄 막 트럼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좀 너무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삼성의 현실이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외에도 뭐 스마트폰이 사실 적지 않은 매출을 하죠. 연간으로 뭐 많을 때는 100조 가까이 매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혀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만약에 진짜 삼성이 엔비디아의 그냥 서버 렉 수주를 받았다. 오히려 이게 더 주가로는 더 탄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AI 쪽으로 뭔가 삼성이 먹고 뭔가 뭘 뭔가를 지금 하지 않으면. 할 만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 그래도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파운드리 쪽이고요. 뭐 파운드리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의 경쟁력 회복, HBM의 뭔가 돌파구는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HBM, 메모리 이쪽보다는 파운드리를 좀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사실 메모리 쪽에서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파운드리에서라도 그런 게 이제 사실 소부장에서도 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하는데 그런 작은 흐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럼 미국 주식에 대한 혹시 뷰는 좀 바뀌신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되면 좀 이제 조심하자라는 이제 주의였고 약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버퍼를 가져가자라는 주의였는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적어도 1분기 안에는 크게 뭔가 뭐 트럼프의 말폭탄이 나온다고 한들 시장의 뭔가 흐름이 확 망가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테크주 그리고 그동안 뭐 테크들이 AI 테크들은 좋았는데 반도체 섹터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쵸. 지수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반도체 특히나 미국 테크에서 반도체를 좀 볼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필반 지수를 제일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아 끄는 요인이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지금 인수설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뒷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한테도 뭔가 좀 넘기려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굉장히 뭐 분위기.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네. 흥분되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네. 트럼프가 된 이후로 돈이 미국으로 쏟아 들어져 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가 거기서도 M&A도 되고 막 지금 엄청 활발한 거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결국 낚시 효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반도체도 뭐 더 맞습니다. 필요할 거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미국 반도체 시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텔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인텔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게 결국 그쵸. 첨단 제조업을 가져오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팹이 있는 회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팹이 있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산나공정 쪽에서 보면 인텔하고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인텔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은 돈만 투입해주면 결국 현상 유지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인텔은. 그러면 이제 결국 뭔가 똘똘한 업체에다가 인수를 시켜서 주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시너지를 뭐 주는 게 제일 좋은데 퀄컴은 지금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퀄컴은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일론이 뭐 저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뭐 다 사. 근데 뭐 엑소도 사고. 그렇죠. 얼마 전에 틱톡도 산다고 그러고. 그냥 좀 뭐 다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산다고 했을 때 혹은 뭐 뭘로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론이 인텔을 잘 해체를 할 것 같아요. 해체를 한다. 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잘 전문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잘 뽑아내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내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테슬라도 칩 설계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그쵸.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인텔이 정말 좋은 IP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쵸. 네, 뭐 왜냐면 이게 반도체 역사하고 같이 한 회사예요. 고등모가 맞아요.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좋은 IP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노키아하고 모토로라가 거의 이제 망하고 나서 거기 특허 사와가지고 그 특허 괴물들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정보통신 기업들이 머리가 아팠거든요. 아. 생각보다 좋은 특허들이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인텔- 안에 보니까 네. 그 집안은 망했는데 안에 네. 이제 금고 들어가 보니까 돈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이걸 이제 정작 이제 주인들이 이게 몰랐던 돈을 거지. 몰랐던 활용 가치를 거.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 또 일론이 그런 거는 뭐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요. 잘 캐치하니까. 참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테크 수장들을 쫙 앞에 앉혀놓고 그 뒷자리를 장관으로 자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제 테크 회사들 와가지고 정부도 바꿔버리고 야 인텔도 바꿔라 막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네. 일론한테 야 효율성 추구하고 이건 네가 잘하니까 그냥 네가 다 해버려라 막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뭐 미국이 절박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또 일론은 그거 통으로 삼키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잘 영양가 있는 것만 잘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